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14명이 가스에 중독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스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8월에는 방위각 시설 교체와 활주로 연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구장 440개 면적 부지를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린이날 전남 완도에서 투숙객 14명이 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가스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기관이 관리 소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경찰은 가스 누출 당시 리조트 측이 건전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건전지 잔여량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지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이상일 경우 경보음을 내야 하지만 300에서 400ppm이 측정된 상황에서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부실 책임이 드러나면 리조트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일 아침 7시쯤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는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청소년 5명과 성인 9명 등 투숙객 14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완도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객실 100개 이상을 보유한 숙박시설 19곳과 소규모 402곳 등 일반 숙박시설 2,200여 곳을 대상으로 객실 내부 가스나 전열기기 안전 상태, 비상대피 동선 확보, 소방시설과 가스 누출 경보기 작동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안전점검은 5월 말까지 진행되고 각 지자체와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 활주로가 연장되고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혁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까지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종단 안전구역을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 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800m인 활주로도 8월까지 3,160m로 연장해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 가운데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돼 조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은 앞으로 세계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업 추진 10개월 만에 사후 활용 방향성과 개발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2012 세계 박람회 정신을 이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겁니다. 축구장 440개를 합한 면적의 부지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람회장 주변에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마이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 국제회의 공간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비고를 재정비한 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안가 중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살아있는 복합 해양 내적 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 미래지역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시된 개발 구상안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글로벌 해양 관광 거점입니다. 복합 리조트와 마리나 시설, 산림 휴양 액티비티 공간 조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스 산업과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산업 거점입니다. 국제 컨벤션 시설을 구축하고 공공해양 산업기관 등을 유치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과 관광이 융합된 복합해양 문화 거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스마트 업무지구와 복합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생활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과 여가, 생활이 통합된 지속 가능한 복합 해양 내적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생활과 관광이 통합한 시설들을 확보하고 치유센터, 복합 컨벤션 등을 주요 콘텐츠로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향성과 개발 구상안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종 개발안 확정을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진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음 달 2차 보고회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까지 사후 활용 계획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남교육청 조사 결과 전남 초중고 850여 곳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이른바 작은 학교가 415곳으로 약 48%로 집계됐습니다. 작은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5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49%,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발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전남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51로 한 달 전보다는 0.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119.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올랐고 식품이 3.2%, 식품이 아닌 제품은 1.6% 상승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한 달 전보다는 2.7% 감소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0.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과 전기, 가스, 수도가 각각 1.9%, 공업제품 1.4%, 서비스 분야 2.8% 등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 사망사고가 순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여수가 1,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1,197건, 순천 1,053건, 나주 626건, 광양 608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순천이 한 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와 나주가 각각 16명, 영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8,382건, 2023년 8,344건, 지난해 8,272건으로 해마다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최병배 순천시 의원이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직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 허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 의원은 민원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최 의원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옷깃에다는 빨간색 사랑의 열매 배지 아시죠? 여기에 쓰이는 나무는 호랑 가시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완도에서 독특한 형태로 자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군을 상징하는 나무, 군목을 46년 만에 완도 호랑가시 나무로 교체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군 완도읍 시가지 일대. 거리 곳곳마다 짙은 녹색을 띤 잎이 풍성하게 자란 나무가
곳곳에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가 자연 교접돼 생긴 변이종인 완도 호랑가시나무입니다.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1978년 고 민병갈 식물학자가 최초로 발견한 한국 특산 자생종으로 완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입니다.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일반 호랑가시나무와 달리 이렇게 잎가에 가시가 작거나 아예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도 호랑가시나무가 군목, 즉 완도군을 상징하는 나무로 지정된 데에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완도 호랑가시나무가 폐교된 분교에 방치되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을 군목으로 지정해 지역의 특수성을 알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완도 호랑가시는 자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하고 홍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완도군은 지난 1일 46년간 군목이었던 동백나무 대신 완도 호랑가시나무를 새 군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목 변경에 그치기보다는 완도 호랑가시나무의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완도 호랑가시나무의 성분을 분석해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나무의 자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속 사업장의 식재면적 확대 조성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유효 성분 분석을 통해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46년 만에 새로운 군목으로 지정된 완도 호랑가시나무가 완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자랑스러운 향토 기업 10곳을 모집합니다. 전남도는 업력과 매출 증가율 등 경제적 기여, 사회공헌과 직원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에서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 1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토 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비롯해 중소기업 시설 자금과 경영 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이자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도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을 올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사업비 183억 원을 들여 무기질 비료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무기질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미국 엘라베마주 트로이 대학교에 K-에듀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K-에듀센터에서는 해외 연수로 현지 대학교를 찾는 전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 계열 온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과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교류를 이어온 트로이 대학교와 교육 사업을 확장해 이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2025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숙박과 체험, 기념품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4년 동안 최대 8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운 물류 분야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운영부 사장을 중심으로 3개 전담반을 꾸려 선사와 운영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출입을 위한 기업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험 요소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